자, 수업 들어갈게요.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30페이지요. 학습 목표가 245번이네요. 네. 논어가 신춘한 자만 몇 글자라고 했죠? 1353자. 네. 제가 원문을 다 자료로 옮겨놓고 거기서 일일이 다 찾아낸 거예요. 컴퓨터가 다 찾아낸 거예요. 제가 찾아낸 게 아니고 컴퓨터가 딱 지적을 하면은 컴퓨터에 딱 나와요. 근데 거기에 1353자인데 의외로 많지가 않아서 깜짝 놀랐다니, 이 정도는 내가 문자를 바탕으로 해서 논어책을 써도 되겠군 했는데 직접 써보니까 500페이지 두 권 1000페이지 나오더만요. 1000페이지 문장까지 쓰고 여러 내용까지 이제 포함시키다 보니까요. 자, 사사로를 사자에 자, 여기 사사로를 사자에 사사가 한자인데요. 메인이나 사자는 사사로를 사자를 쓰고 사는 뒤에 사자는 일사자예요. 그러니까 사사로 이걸 풀이면 사사로운 일이고 줄이면 사산일이라고 그래요. 사산일. 사자의 훈이 더 어렵네요, 그죠? 예? 훈음은 뭔가 뜻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일사자까지 붙어가지고 더 사는 개인적인 일과 관련돼서 이게 사사로운 일은 곧 개인적인 일이다 이거예요. 개인. 그런데 요 글자를 분석해 보면요, 벼화자하고 사사사라는 글자인데 결국 사사로울 사자를 달리 줄여서 그냥 사사라고 하는 사사. 그러니까 사실은 요 글자에서 분화된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이게 같은 글자예요. 지금 같은 글자. 근데 의미를 좀 더 분명히 해서 벼화자를 갖다 덧붙여준 거죠. 그 사사로운 일이 사람한테 가장 개인적인 중요한 일이 먹고 사는 일이잖아요. 먹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곡물이고 곡물 가운데 대표가 되는 게 벼 아니에요? 그 벼를 붙인 거죠. 그러니까 뜻을 좀 더 분명히 위해서. 이 벼화자는 잘 알다시피 곡물이 벼과 곡물이 이거 가지고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요. 이삭이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뿌리가 있는 걸 정형화시키는 글자예요. 자, 그런데 이 사사자가 음역하는 글자가 이분 많아요. 음역하는 글자가 이분 많은데 그런 글자로서요. 사사자가 어떤 모양에서 나온지를 설명을 해야 되네. 참. 이 글자 관련돼 가지고 문자자들이 걔네가 사실은 분분해요. 그래서 정론이 없어요. 정해진 의론. 나무 목자를 놓고 전부 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문자자들이 다 나무에서 나왔다. 물고기 자를 놓고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물고기에서 나왔다. 그런데 요 글자를 놓고는 그렇지 않고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걸 갖다 우리 책에다 발표해놨어요. 31페이지에 한번 볼까요? 자, 사사자는 원래 이 글자, 이 사사로울 사자는 원래 이 글자로 쓰여있는데 이 글자는 그 자원에 대해 문자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하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썼어요. 제가 쓴 글이니까 아니냐. 네, 그런데 그 분분한 견해가 뭐냐면 손이 안으로 구부러진 모양. 이렇게 손이 안으로 이렇게 구부러진 모양. 이렇게 보기도 오고요. 또는 알통의 모양, 팔뚝의 알통 모양. 이렇게 보기도 오고요. 또는 남자의 생식기, 불알로 보는 거죠. 왜 그러냐면 옛날 글자를 보면 금문에 보면 이런 식으로 표현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 원래는 이런 식 또는 반대로 이렇게 표현되다가 각골문의 형태에서요. 이렇게 표현되다가 앞 시간에 전후좌우 방향이 바뀌어도 상관없다고 했잖아요. 이걸 뒤집으면 이렇게 되니까요. 이렇게 되고 그것이 오늘날 정의화되는데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형태를 놓고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생긴 거예요. 손이 안으로 굽어진 모양, 그 다음에 팔뚝의 알통 모양, 남자의 생식기 모양 또는 농기구의 보습의 모양. 보습이 뭐냐면요, 농기구 가운데 땅을 파는 것이 쟁기 아니에요? 그 쟁기 끝에다가 이 쟁기 끝이 땅을 계속 하다 보면 쟁기라는 것이 뭘로 만들어요? 주재료가 나무죠? 그럼 나무로 땅을 파고 있으면 잘 풀어질 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끼워 넣는 쇠붙이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원래는 옛날엔 돌을 사용했고 쟁기 끝에 땅을 파는 쟁기 끝 부분에 끼워 넣는 돌이나 쇠붙이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쇠붙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삽 있죠, 삽. 삽뼈 땅 파는 부위. 이게 삽 끝짜리 부분처럼 생겼잖아요. 그것이 보습이에요, 보습. 네. 자, 그 다음에 또 자신의 소유를 묶어놓고 있는 모양, 이렇게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저는 그 가운데 있죠. 한때는 저도 팔이 안으로 구부러진 모양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벼자하고 같은 글자 아니에요? 지금 요 글자나 벼자가 붙는 이 글자가 같은 글자 아니에요? 벼가 농산일과 관련된 글자니까 농기구인 보수 그런 게 더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이런 자연과 매치되는 옛날 보습이 있는 찾아보니까 많아요, 자료가. 아, 그래서 이걸 보수 보는 게 마땅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주장은 그렇지만 우리 선생님 가운데 저기 의견 달리신 분은 이제 뭐 달리 얘기할 수도 있는 글자이긴 해요. 왜 그러냐? 정론이 있는 글자는 아니니까. 근데 저는 일단 그렇게 본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이 글자가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을 위해서 음역하는 글자가 있는데, 그런 음역하는 글자로서 알아둬야 될 글자가 바로 이 글자가 있네요. 이 글자가 있는데 이게 중국에서는 이렇게 써요. 사사사자 형태를 그대로 쓰는데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이걸 이획을 갖다가 삼역으로 바꿔서 이렇게 오늘 쓰고 있어요. 중국에서는 이획으로 쓰고 있는데 여기 사사사자 형태를요, 그 형태 그대로 쓰고 있는데 우리는 삼역으로, 일본도 마찬가지로 삼역으로 바꿔서 오늘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쓰면 좀 어색해 보일 거예요. 우리나라 이렇게 쓰고 있으니까요. 이게 다른 글자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쓰이도 옛날 그 공자를 보면은 좀 보습처럼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아, 그렇죠. 써있자도 마찬가지. 예, 그 내니아 보습, 이게 옛날 글자가 이런 식으로 표현돼. 이것도 보습의 형태 이렇게. 옛날 돌 보습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고물자가 이렇게 돼 있어요. 교수님 이론이 좀 더 그죠? 뒷받침을 해주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설명이 그렇게 돼야 돼요. 사람이 보습 같은 걸 도구를 써서 일어난다는 뜻의 글자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 보습 같은 도구를 써서 일을 한다 이거 사람이. 써 있자요. 그런데 자, 사사자가 의미도 그렇겠는데 우리 과일이 과시라고 같은 데서 사가 아가 되고 아가 이까지 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글자에다가 다시 사람이 붙은 순간 다시 사로 들어가요. 같을 사자, 닮을 사자. 사람의 모습이라는 게 그거 거의 비슷하지 아니에요? 유사하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이는 글자도 이만큼인데 이 글자처럼 이것도 이로 쓰이는데 입으로 기뻐한다고 해서 기뻐할 이자예요. 기뻐할 이자인데 별 이름으로 빌려다 쓰일 때는 음이 약간 바뀌어서 태로도 쓰여요. 별 이름, 삼태성 뭐 이런 별 이름으로 쓰일 때는 태로 익히는데 이가 태가 되는 것은 이제 좀 이따 보면 변화 과정을 보면 알 거예요. 왜 태가 돼? 기뻐할 이자고 후대로 오면서 기뻐하다는 뜻의 글자는 이 별 이름으로 빌려다만 쓰니까 신방별을 붙여서 이렇게도 쓰요. 기뻐할 리, 화할 리 뭐 하는 글자. 그 다음에 이렇게 얼음이 달라붙으면은 야로 바뀌어. 야로 바뀌어 이게 야. 불일야. 그렇죠. 불릴야. 불일야. 예.
불렸자인데 불리다는 말이 뭐냐면 이게 새부치를 갖다가요. 새부치를 불에다 달고 가지고 당근질을 해요. 막 두드려야 달구지는데 계속 두드리면 부러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강도를 세게 해주려면은 그 어느 정도 식은 새부치를 어떻게 되냐면 차가운 물에다 얼음물 같은 데다 넣어줘. 그게 이제 그거 생각하면 돼. 우리 라면 국수를 갖다가 탱탱하게 먹으려면은 막 끓다가 찬물 이렇게 집어주잖아요. 그런 상황. 하고 똑같은 거이죠. 근데 같은 현상입니다. 그렇죠. 같은 패턴이요. 같은 저도 알고 그러니까 국수를 탱탱하게 해주기 위해서 찬물을 습관적으로 부어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새부치를 이저 차가운 물에다가 집어있는 것이 이제 새를 단단하게 해주는 건데 그런 과정을 계속 거쳐서 이제 원하는 모양새를 만들어내잖아요. 원하는 도구를 만드는 것처럼 사람도 이렇게 수련을 통해서요. 그런 과정을 인격을 둬야 한다 뭐 할 때 쓰는 야금술을 뭐 할 때 쓰는 야자가 바로 이거죠. 그 다음에 이가 사가 됐지만 시로 들어와서 처음 시자예요. 처음 시자. 이 시까지 왔어요. 시. 사가 시가 된 셈이나 마찬가지니까. 근데 모든 생명체는 사람은 다 모태로부터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 모태로 태어나서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이란 뜻이 거기서 나올 거예요. 계집열자를 통해서요. 그 다음에 시가 이시 지가 되거나 치가 될 수 있는데 치로 쓰이는 글자로서 물을 다스리는 일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물 다스리는 일이죠. 중국은 이 치산치수를 해야 돼요. 황하 문명을 일으키고 황하에 물이 잘 넘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산치수를 잘하는 것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일이거든요. 정치할 때 쓰는 치자. 다스리는 치자. 그 다음에 치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읒지읒이 고개와 작용 과정에서 지나 티로 바뀔 수 있는데 치가 태까지 와가지고 이런 글자들이 다 태자예요. 요 글자도 태자죠. 요 글자 어디 갔어? 지웠어요. 아 별일 때. 보호했어요 그거. 예, 여기요. 태. 이끼 태자 또는 볼기칠 태자 또는 발불 태자 태로 쓰이는 글자들이 많아요. 위태할 태자 자 구석대기다 뭐라 써서 사용합니다. 게으를 태자 태풍 태자 이거 다 못 써놓건데 태풍 태자 같은 거 있나? 자, 이렇게 써놓고 설명드려보는데요. 전부 다 태요. 이 글자들이 다 태인데, 태는 태인데, 육달은 인체의 한 부위인데, 아이를 감싸는 부분이야. 몸속에서 아이를 감싸고, 태고예요, 태고. 태고 속에 들어있는 아이를 태아라고 그러죠? 태아할 때 쓰는, 태생, 먹을 때 쓰이는 태자예요. 태교 뭐 할 때 쓰는 글자. 그 다음에 태는 태인데 풀이 달라붙었네요. 바다에 있는 풀이요. 그 이끼요 이끼. 학문이 발달되기 전에는 식물이나 동물들을 학문적으로 이렇게 구분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바다에서 나는 저 풀처럼 나는 것도 다 요 글자를 썼는데 이끼 태자예요. 이끼 태자인데 김을 갖다가 해태라고 해요. 해태. 김을 해태라고 그러는데 원래 해태라고 하다가 광양에서 김을 최초로 양식을 했는데 김치성을 가진 사람이 그걸 최초로 성공을 했대요. 그래서 옛날 사람이 성을 초징이 오잖아요. 성을 뭐 간다는 걸 크게 문제 삼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성을 써서 김여익? 김여익인가? 그것도 오래간만에 큰일 났어요. 뭘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걸 하면 헷갈리고 김여익인가 그런 사람이 이 최초로 양식에서 먹으면서
그 사람이 성을 써서 김이라고 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자니 찾아보세요. 혜태 김 나도 입장 김- 생각이 나는데 여의도 김여익인가 그때 순간적으로 머리에서 그렇게 떠올랐어요.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태는 태인데 대나무로 볼기를 친다고 해서 볼기 칠 때짜예요. 네. 우리가 조선시대 때 형벌이 5형이잖아요. 5형 형벌이었는데 태형, 장형, 도형, 유형, 사형 이렇게 해가지고 태형, 장형 태형이 대나무로 때린 것이고 장형은 뭐냐면 몽둥이 장자의 몽둥이 나무로 된 것을 때린 거예요 지금. 이게 태형장이 볼기를 치는 형벌인데 태형과 장형이 구분이 돼 있어요. 이건 나무고 나무 가운데 최고로 큰 형벌을 받는 사람이 받는 그것이 곤장이에요. 곤장 사실은 몽둥이 곤장 곤장. 안 보여요. 안 보이면 그냥 안 보인 대로 그냥 행복하지 또. 그런 게 어딨어요. 몽둥이 곤자예요. 몽둥이 곤자 곤장. 사실은 장형 가운데 최고 엄한 형벌을 받는 사람이 받는 게 치도곤이라고 해가지고 치도곤. 도둑을 갖다가 다스리는 곤장. 치도곤 이 곤장이 치도곤 관련돼서 치도곤. 근데 어쨌든 간에 태형과 관련돼 있고요. 이것은 태는 태인데 발이 달라붙은데 발로 밟은다고 해서 밟을 태자인데 태권도 할 때 쓰는 거 있잖아요. 태권도 발로 차서 가지고 상대를 짓밟는 상황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태는 태인데 죽음 관련돼 뼈 앙상할 죽음 관련돼 죽음이 사람한테 가장 위태한 일 아니에요? 그래서 위태할 태자인데 지피지기면 백승이 아니고 지피지기면 백전불태. 그렇죠. 백전불태가 맞죠. 우리 지피지기면 그냥 백전백승이라고 따라서 무심코 얘기하는 사람들인데 원래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100번 싸워도 위태로움이 없다. 백전불태죠. 백전불태. 그때 쓰는 글자고 그 다음에 태는 태인데 마음이 게으르다고 해서 게으를 태자예요. 네. 7번에 다 쓰고 있죠. 우리 선생님 다 받아 쓰고 있죠. 게으를 태자. 태만이 한다 할 때 쓴 글자 태만. 노동자들이 노동투쟁을 할 때에 이렇게 천천히 하루에 100대씩 자동차를 만들어내다가 하루에 막 20대 정도 이렇게 만들어. 시간을 딱 준수해가면서 천천히 만들어. 그것도 태읍이야. 그걸 태읍이라고 그래. 태읍. 게으를 때 써가지고 100대 만들 거 한 20대 정도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태풍 태자예요. 바람이 이제 초속 17m 이상을 태풍이라고. 그것도 또 오랜만에 얘기 그것도 또 헷갈리니까 초속 17m 이상을 태풍으로 취급해요. 그때 바람은 바람인데 그냥 산들바람 이런 것이 아니야. 초속 17m 이상으로 부는 바람이 태풍 태자예요. 자, 이런 데 쓰여지는 글자들이 사실은 궁극적으로 따져보면 사사자가 몇 거라고 아직 안 끝났어요. 또 있어. 어조사 의자. 이거 원래 화살이 멈춘다 뭐 이런 의묘 관련된데 어조사에 옆에서 쓰는데 어조사 의자도 사실은 사사자가 의미역할이에요. 근데 이건 이것까지 온 거예요 지금. 여기 기뻐할 이자처럼 이건 이인데 이건 의예요. 그러다가 다시 이렇게 쓰면은 다시 사로 돌아가 또 가지고 사람이 뭔가를 기다린다고 해서 기다릴 사자고 명을 기다리는 걸 사명이라고 자주 쓰이는 말은 아니지만 사명이라고 보고 또 예로도 쓰인 글자가 있어요. 의가 예로 티끌했자 흑도자를 붙이면 돼. 그러죠? 티끌했자인데 티끌 진자와 합쳐가지고 진해 그러면 티끌을 하는데 공무원 시험 같은데 진해 같은 거 물어본 거 티끌 진자와 같이 가지고 이런 거 물어본 거 시험 나온 거 본 적 있어요. 어휘로.
또는 요 글자는 또는 어디서 쓰냐면 그렇죠. 애급에도 쓰여. 애급. 출애굽. 그렇죠. 출애굽기. 출애굽기가 아니고 출애굽기. 출애굽기. 모세가 유대인을 거느리고 이렇게 탈출하는 상황을 갖다가 이집트 애굽이 이집트를 말한 거예요. 이집트를 탈출하는 상황. 이집트를 탈출한 걸 기록했다 이거예요. 기록. 초등학교 때 이렇게 교회 갔는데 목사님이 계속 애급 지금 소리가 났어요. 애굽은 애굽이라고도 안 해. 그 이집트를 갖다가 취급해가지고 쓴 말이에요. 자, 그럴 때에 글자들이 모두 사사자고 걸려야 되는데 좀 막 여러 가지 써가지고 헷갈리겠네요. 써놓은 것만 놓고 보면은 사사자는 사사를 사자고 같은 뜻의 글자고 그 글자가 써이자라든지 같을 사자라든지 또는 기뻐할리 또는 별이름 돼요. 신방편을 이렇게 붙였었는데 이건 오늘날 화할리라고 더 많이 하는데 이것도 내년 기뻐할리 있다고 해요. 그 다음에 어림이 달라붙으면 불릴라자가 되고 계집년자가 처음 시자 그 다음에 삼수명이 달라붙으면 다스릴 시자 그 다음에 이 글자들은 전부 다 태라고 쓰이는데 태보태, 이끼태, 볼기칠태, 밟을태, 위태할태, 게으를태, 태풍태 그 다음에 오절하의, 티끌에, 기다릴사 이런 글자들이 전부 다 한 가죽이 되는 글자들이 줄줄이 사자처럼 엮어서요. 저 교수님 그 사사사자가 이제 사사로울 사자의 원자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보통 이렇게 근데 책에 보면은 표현을 되게 초문이다 이렇게 처음 초자에다가 그를 문자에다가 그 사사사자는 사사로울 사의 초문이다 이렇게 초문. 그 표현이 정확한 겁니다. 초문이라고 이렇게 제가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초문이나 번자나 뭐 같은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애초에 글이다 이거죠. 자, 눈에 글자라는 뜻도 있잖아. 그 다음에 글자로 넘어가는데요. 그 다음에 배울 거는 발족자네요. 발족자 뭐 모르시는 분이 없죠. 다 요 글자는 고문자를 보면요. 바로 뭐 이런 형상으로 표현돼서 이렇게 뭉툭 이렇게 해가지고 그 밑에 있는데 이게 지금 발이죠. 이걸 옆으로 눕혀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요. 그럼 이거 뭐냐? 이게 다리요 사실은. 다리에 이어지는 발을 갖다가 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다리도 정확히 이제 우리가 구분하려고 치면은 다리도 뭐 정강이라는 부분도 있고 장단지라는 부분도 있고 종아리라는 부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 정강이는 어디냐? 정강이는 이게 발이 앞을 이렇게 하는데 정강이는 요 부위를 말하는 거죠. 요 부위. 정강이를 걷어찼다 그러면 이 앞에 부분을 걷어찬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종아리는 요 부위를 말하는 거죠. 요 부위. 종아리. 여기가 볼록 튀어나온 근육 튀어나온 부분 있죠. 근육 튀어나온 부분. 여기 장단지죠. 이 종아리고. 그러니까 발족자를 설명할 때는 정강이와 장단지와 종아리에 이어진 발을 나타낸 글자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거죠. 장단지가 어딘지 모르겠어. 장단지가 알통이 튀어나온 부분. 알통? 뒷부분에. 저 그러면 저 슬개구로 넣는 거죠. 종아리는 어딘데? 종아리는 그 밑부분. 종아리를 맞다. 매로 종아리를 맞다. 종아리 안 맞았나 보다. 종아리는 히토 밑인가? 알통 튀어나온 밑부분. 알통 밑에? 그럼 저기 그 슬개구로는 위치가 안 나와 있습니까? 히프인데 이렇게 허리가 있고 이렇게 이것도 사람이 다리가 이렇게 있어요. 허리가 원폭 들어가면 여기가 허리고 여기가
누가 나가? 여기가 엉덩이, 이게 궁뎅이, 궁둥이, 궁뎅이가 아니고 궁둥이. 이게 다 합치면 둔부. 여기가 허벅지, 허벅다리. 이것도 이렇게 구분이 돼요. 사람이 몸에서 온통 들어간 요 부위 위는 허리고, 이렇게 톡 튀어나온 부분이 둔부인데 그 가운데 윗부분이 엉덩이고 아랫부분이 궁둥이야. 그 다음에 다리, 이게 다리에 이어지는 요 부위가 허벅다리고. 이 힙부 얘기해서 지금 잘 모르겠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한자를 가르쳐, 한자가 아니고 비단 한자만 아니고 모든 걸 가르치는 사람은 정확히 해야 돼요.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돼. 하나를 차라리 안 가르치지, 가르치려면 정확히 가르쳐야 될 거예요. 모르면 안 가르치지만 가르친다고 쳐서는 정확히 가르치는데 정확히 가르치려면 정확히 알아야죠. 그래서 이게 장단지라든지 종아리라든지 정강이 구분해야 되고, 여기 둔부 관련돼서도 엉덩이, 궁둥이 구분해야 돼요 지금. 이런 것들이. 저기 말모이라는 영어에도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의자에 앉았을 때 의자에 앉는 부분이 궁둥이, 나머지가 엉덩이.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것도 맞겠네.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거예요. 감독이 좀. 그러니까 해초리로 궁둥이를 맞았다. 이런 식의 표현이 돼야지 맞는 거야. 허벅다리를 맞았다. 뭐 이게 엉덩이 맞아 허리 가까이 쪽으로 맞으면 큰일 나. 엉덩이를 맞았다 이런 식의 표현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부분을 허리 가까운 쪽을 때렸다는 얘기가 되거든. 이 볼록 튀어나온 부분 윗부분. 그거는 때리면 안 돼. 그러지. 이게 궁둥이하고 허벅다리가 살점이 있기 때문에 살점 있는 부분을 때려야지. 매질을 때. 그러니까요. 엉덩이 때리다 잘못하면 허리 맞으면 큰일 나. 교수님 그 허벅다리라고 일부러 쓰셨는데 허벅지란 표현이 틀린 건 아니죠? 몰라요. 그것까지는 또 모르겠어. 허벅다리를 허벅지라고 뭐 가르쳐 줘야 쓰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아까 앞에서도 궁뎅이 그러더만. 궁둥이지 않고 궁뎅이. 응? 사투리로 이것도 사투리이지 않을까 싶은데 허벅다리가 정확한 그 허벅다리예요. 우리 국어 선생님 결론 내주십시오. 그럼 옛날에도 종아리 쳤지 장단지는 안 친 거예요? 예? 옛날에도 해초리 때릴 때 그것도 이제 장단 때리는 사람도 종아리 때리는 사람 일반적으로 종아리를 떼기 이제 종아리를 때리고 그다음에 이 둔부는 볼기둔자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말로 말하면 볼기요 볼기. 이 볼기. 이 엉덩이와 궁기를 합친 말이 볼기예요. 우리 말을 바꿔서 얘기는. 새끼를 잠깐 빠졌는데 다시 돌아와가지고 자 발족자는 그러니까 발족자를 갖다가 제가 글을 쓸 때는 이렇게 쓰다 이게 정강이와 장단지와 종아리에 이어진 발을 나타낸 글자다. 그런데 이 부위를 갖다가 이걸 입구자라고 하면 안 돼. 이것의 형태. 그걸 간략해서 이것의 형태로 표현하고 발을 갖다가 방향을 돌려서요 위아래를 향한 형태로 해가지고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것이 다시 생겨서 이런 글자가 이렇게도 쓰고 다른 글자 없으면 이렇게도 쓰인다 이거죠. 자, 발족자 이거 이렇게까지 길게 얘기할 줄 몰랐는데요. 이 정도까지만 하고 그래서 이 발족자는 주라는 놈도 있어요. 주. 지나치다. 이게 이제 발족자하고 관련돼 가지고 무시 못할 뜻 하나가 족하다 이 뜻이 있잖아요. 족하다. 풍족, 부족, 만족, 충족 뭐 이럴 때 쓰이는 족하다. 이 발이 어떻게 해서 족하다의 뜻과 연결이 되냐 이거예요. 이거 물어보신 분들 전화해가지고 물어보신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이거 명쾌하게 또 설명한 사람도 또 의외로 없더라고요. 근데 문자가 만들어질 때에 본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건 어떻게 해서 그런 뜻을 지니게 되고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야 돼가지고 쓰이다 보니까 명쾌하게 그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진지를 갖다가 오늘날 제기르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어른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일반적으로 이게 발이라는 게 차지하는 면적이 신체 사점이 별로 안 되잖아요. 근데 그 부족과 별로 안 되는 부위로 좋게 설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족하다 이 뜻이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는 인신으로 돼가지고 발이라는 게 땅을 밟고 있기에 밟다 이런 뜻이 있고요. 밟다가 뭔가를 밟아서 뭔가 일을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일을 행하는 상황에서 이루다 그런 뜻이 있고요. 이루는데 이루는 상황을 놓고 족하다 그런 뜻이 있다 이거예요. 그 족하다가 조금 전에처럼 충족 만족을 때 쓰인 걸 텐데 이 만족된 상황에서 더하는 상황이 또 이루어져. 그래서 더하다 그런 뜻이 있는데 더하다는 사실 주로밖에 의미요. 근데 더하면 어떻게 돼요? 만족된 상태에서 더하면 딱 먹을 만큼 먹었는데 더하면 왜 이래 안 좋은 상황이 되잖아. 그러냐니요? 그게 안 좋은 상황이 지나친 거예요. 그래서 지나치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근데 더하다나 지나다는 주음으로 이제 바뀌어서 익히고 있는 거죠. 자, 지나친 거예요. 지나친 거. 족한 데서 지나친 거예요. 더하다 보니까 지나친 상황이 돼가지고 됐다 이거죠. 자, 그렇게 봐서 족하다의 의미가 생겼다고도 볼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요 글자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움돼서 음역하는 글자로서 기억을 해야 될 글자가 족이 촉으로 바뀌면서요. 사람이 발걸음을 재촉한다고 해서 재촉할 족자고요. 뭐 촉성대별하든지 뭐 촉구한다 뭐 무슨 뭔가를 촉구한다 뭐 할 때 쓰는 글자죠. 그 다음에 사람이 손이 달라붙으면은 착으로 바뀌어요. 착 손으로 잡는다고 해서 잡을 착자예요. 순간을 포착하다 뭐 할 때 쓰는 착자죠. 순간을 포착하다. 그 다음에 이를 악물고 악착을 떤다고 해서 악착을 착자가 있죠. 악착을 착자. 자, 이런 데에서 음의 역할을 하는 글자가 발족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 그 다음에 배워야 될 글자는 금방 보고 왔는데 까먹었어. 쏠발자, 필발자. 자, 이것을 분석해보면 세 개 다소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바로 이 글자고 하나는 바로 이 글자고 하나는 바로 이 글자 아니에요? 세 글자가 다 분숫자예요. 옛날 사람들이 이걸 필발머리 필발했는데 이 글자가 원래는 쏠발자고 앞을 향해서 화살이 펼쳐나가는 상황 관련돼서 피다의 뜻이 나와서 쏠발, 필발 했는데 오늘날 쏠발이라고 보기보다는 불발탄, 발사할 때 쓰는 발자 아니에요. 불발탄할 때 쓰는 글자. 백발백중, 100번 쏴가지고 100번 맞추는 거. 원래 쏠발자인데 뭘 쓰겠어? 화살을 쏘겠죠? 화살 앞을 향해서 펼쳐지는 상황에서 피다는 뜻이 생겨나면서 오늘날 사람들이 이 필발이라고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이 이 글자를 갖다 얘기할 때 필발자의 머리 부분에 쓰인다고 해서 필발머리 했어요. 근데 옛날 명칭이라니까 만약에 이 글자를 설명할 때 분석을 해가지고 이 글자를 찾아내야 되는데 필발머리로만 이걸 기억하면 이거 못 찾아내요. 왜? 이게 발이라는 음을 갖고 있는데 그게 걸발이라는 글자 아니에요. 그렇죠? 이 글자가 달라붙고 다 걷는다는 뜻과 관련돼 있어요. 그럼 왜 어떻게 해서 걷는다네요? 걷는 것은 신체 어떤 부위 관련돼 있어요? 발 관련돼 있고 발은 그러면 무슨 자 얘기라고 써요? 발하면 무슨 자? 그칠기자. 그칠기자. 발하면 그칠자. 오늘도 계속 이거 보고 있잖아요. 이거. 자, 이게 발인데 한쪽 발이 반대발을 이렇게 펴있는데 여기서 나온 글자, 여기서 나온 글자. 여기서. 그게 두 개가 합쳐져요, 이렇게요. 거기서 나온 글자예요. 요 형태가 쟁이만 돼서 이런 글자, 팔이 글자예요. 여기 두 획을 이렇게 펴놓고 여기 두 획은 여기 이렇게 펴놓고. 대충 썼는데 보이죠? 그럼요. 이 발을 갖다가
이렇게 정형화 시켰는데 그것이 이거인데 반대발을 이렇게 펴 있는데 그 두 발이에요. 두 발이 이제 소진에 와서 이런 식으로 펴 있고 그것이 다시 합쳐져요. 이 두 개 핵이 합쳐지면서 여기 두 핵이 여기 두 핵이 되고 여기 두 핵이 여기 두 핵이 되는데 그것이 정형화된 글자가 바로 이 글자예요. 이게 두 발이 앞을 향해서 위를 향해서 걷는 모양이기 때문에 걷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옛날 글자 가운데 이 두 발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제기그릇 있고 그 밑에 손이 이렇게 두 손이 있어요. 두 손에 제기그릇을 들고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저 제단은 원래 옛날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 농경 지을 때 하늘을 보고 제사하는데 하늘에서 비를 안 내리거나 비를 많이 내리면 하늘에다가 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물을 두고 가장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돼. 그걸 피우는 거예요 지금. 두 손으로 제기그릇에서 재물을 담고 걸어 올라가는 거야 지금. 그대로 오면서 두 손이 빠지고 남은 요골자에서 이루어진 글자가 오늘등자다니 오늘등자. 그러죠? 거기에 요골자가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두 발로 걸어 올라가는 거. 근데 이거 필발머리 후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걷는 것과 하려는데 왜 오르느냐? 걷자의 뜻을 갖고 있는 글자가 달라붙었으니 이거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이 글자를 문서에서 찾아낼 때도 발이라는 음을 알고 있어야 돼. 이 글자 본음이 발이에요 발. 그래서 이거 걸발 하고 있는데 오늘날에도 아직까지도 한자를 가르친 사람이 이걸 필발머리로 가르치고 있어. 참 깝깝을 노릇이에요. 자 우리 선생님들은요. 우리 논어에도 나왔잖아요. 바이블계. 누구나 다 잘못 들을 수 있다니까요. 허물이 있어서 고치지 않으면 그렇죠. 그것이 곧 허물이다. 그런데 올해 사자서 바이블이야? 아 그래 맞아. 올해 사자성어로 바이블계다. 누구나 너무 좋은데? 누구나 다 배우지 않으면 허물이 잘못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잘못을 할 수 있는데 다 잘못인데 문제는 이제 잘못을 하면 고치지 안 고친 사람은 계속 과오를 범하는 거이고 고친 사람은 어떻게 되냐 개선이 되는 거죠. 근데 고치지 않는 거 그것이 잘못이라 이거예요 지금. 누구나 잘못을 할 수 있는 것은 다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런데 고치지 않으면 그게 문제라니까요. 그래서 소인은 군자는 어떻게 되세요? 군자는 표범의 무늬처럼요 변화시켜요. 아이고 갑자기 또 그다음에 소인은 가서 배우면 되는데. 얼굴빛만 고친 거예요. 군자 표변. 뛰어난 사람은 이 고친다니까요. 고치는데 고칠 때 어떻게 고치냐면 표범의 무늬처럼 선명하게 고친단 말이에요. 변화된단 말이에요. 이 개변이요 개변. 여기 개. 그런데 그 반대가 되는 못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잘못했으면 얼굴빛으로만 잘못했다는 표적을 짓고 얼굴빛을 하는 건 실제로 행동을 고치지 않는 거야. 그게 이제 혁명이야 혁명. 이게 고치력자 이게 고치력자. 그러니까 이 거릇발 때문에 한 얘기인데 이걸 필발머리라고 하지 말라 그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내가 필발머리 해왔던 것은 옳지 않구나. 그렇게 마음먹어서 이제 앞으로는 확실히 고쳐가지고 거릇발로 고쳐 써먹으라 이거죠. 그 다음 잘 알다시피 이것은 활궁자죠. 시위를 생략한 형태의 활이에요. 시위가 있기도 하고 여기 시위가 있기도 하고 이게 활건 이게 활이 대가 있고 이게 시위를 거는 부분이고 이게 시위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옛날 글자를 보면 이렇게 시위가 있기도 하고 시위가 없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활을 사용할 때 왜 시위가 없냐면은 사용자한테 시위면 뭐 활의 생명력은 어디 있어요? 화살을 멀리 쏘아보내는 데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탄력이 없어져 버려. 계속 메어놓으면. 그 사용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돼요? 풀어놔야 돼. 그렇죠? 풀어놔야 되는데 사실은 활이라는 게 메어 있을 때보다 풀어놓을 때가 많죠. 우리가 전쟁한다고 치면은 하루 종일 싸우는 거 아니잖아요. 한 서너 시간 싸우고 남은 시간은 안 싸우잖아. 그럼 그때는 이제 풀어놓은 거지 이제. 풀어놓은 상태에서 나온 글자가 활궁자예요 지금. 시위가 없는 형태에서요.
자, 그 활공자가 있고 이것은 뭐예요? 또자가 달라붙는데 또자는 손이죠. 손에 몽둥이 같은 걸 들고 있는 형태를 갖다가 표현한 글자, 옛날 글자를 보면 손이 이렇게 있고 몽둥이 같은 형태를 갖다가 들고 있는 형태인데 우리가 손에 책짓 같은 걸 들고 있는 형태는 자극치다. 실복자 그 변형시켜서 둥근을 모이 되죠. 요건 가볍게 치는 행위와 관련돼 있고 요건 세게 때리는 행위와 관련돼 있어요. 두 개 다 치다예요. 이건 7복자고 이건 7숫자예요. 7숫자인데 이것은 책짓으로 가볍게 치는 행위지만 이것은 몽둥이 같은 거로 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치다. 이걸 몽둥이수라고도 하는 글자인데 손에 몽둥이 들고 친다고 해서 7숫자예요. 7숫자인데 요 글자가 세게 치는 행위인데 그래서 주기를 살짝 이렇게 쓰이다. 활을 했자 이런데 예. 또 때릴 골자 이런데 굴타할 때 쓰는 글자. 이게 세게 때리는 행위와 관련돼 있어요. 이거 가볍게 기른다고 해서 기를 목자라든지 노을방자라든지 가르칠 글자라든지 이런 데 쓰이는 글자고. 그 차이점이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썰발자가 분석을 해보니까 거를발, 활공, 칠수 세 글자가 합쳐져 있는데요. 요 세 글자 가운데에 요 두 글자 활공자 빼고 요 두 글자가 이렇게 합치면 이렇게 쓰이죠. 이렇게 쓰이면은 거를발자가 음역하면서 칠수자에 의해서 뜻이 이루어지는데 상대를 쳐서 짓밟는다고 해서 짓밟을발자. 짓밟을발자. 그런데 다시 짓밟을발자가 다시 활공자가 합쳐져요. 옛날 글자를 보면은 요 글자에다 활이 바깥에서 쓰이는데 이제 오늘날은 이제 안에다 써서 거리발 밑에다 이렇게 활공자를 집어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짓밟을 발자가 여기 짓밟을 발자가 음역하면서 남은 글자가 활공자가 있는데 그 활공자에서 뜻이 이루어지는데 활을 쏜다고 해서 이게 쏠발자예요. 쏠발자. 그래서 아까 무슨 발사를 했는데 나가지 않으면 불발탄. 또 백부 쐈는데 백부 맞추면 백발백중 할 때 쓰이는 발자다 이거예요. 근데 이 발사를 했을 때 화살이 앞으로 향해서 펼쳐지는 상황 관련돼서 피다의 뜻이 나와가지고 필발이라고 더 많이 오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 글자가 다시요 다른 글자 구성에 도우면서 음의 역할을 하는 글자가 있어요. 그 글자가 손이 이렇게 손이 달라붙어 가지고요 이렇게 쓰이면은 바른 말인데 손으로 다스린다고 해서 다스릴 발자예요. 다스릴 발자. 예전에 있죠. 예전에 대학교 다니고 이럴 때 엘리베이터 타면은 예쁜 아이들이 여기 타요. 착하게 보이는데 머리 쓰다면서 아이고 예쁘다 이렇게 해줬는데 요즘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머리 손대니까 뭐툭 쳐요 이렇게. 반발하는 거죠. 반사는 이뻐서 손짓을 해주는데도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 맞으면 안 돼요. 네, 그렇죠. 만지면 안 되는 건 이제 안 되는 상황 없어요. 좋은 마음으로 하는 행동 이제 하면 안 되는 상황이 됐다 이거예요. 제가 지나가다가 자. 아가씨 입고 있었다던가 안 되듯이 그럼 똑같은 걸 안 돼. 대신에 말은 해요. 아이고 착하게 생겼네요. 이렇게 그것도 안 돼요. 그렇게 무조건 안 된다고 했어. 나는 할 거야. 아니 걔는 엄마가 그럼. 싫어하니까 선생님. 엄마 있을 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 있을 때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게 술 관련돼 있죠. 술을 괴인다는 얘기인데 발효시킨다는 얘기예요. 술 괴는 얘기. 그래서 발효할 때 쓴 글자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달라붙으면은 삼수변이 물 관련돼요. 그러면 바른 발인데 물 뿌릴 발자가 되죠. 시들은 화초 같은 데다 물을 뿌려주면 어떻게 돼요? 화초가 살아나죠. 그런 모습이 활바른 거예요. 활바른 거. 활발하다고 할 때 쓰는 발자예요. 자, 그런데 이 글자가 전부 다 음이 변하지 않아가지고요. 걸을 발자가 발발 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발이 변환돼가지고 그렇죠. 입성자 미을자가 잘 탈른다고 했죠. 아니 아닐 불자가 성을 따서 부로 쓰이는 경우.
여덟 팔자가 이렇게 쓰면은 8일인데 처음 초자를 붙이는 순간 초8이 되지 않고 초8일로 바뀌잖아. 그러죠? 부직갱이라든지 불삽이라든지 불삽 불직갱이가 부삽 부직갱이가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니을자 탈락시키면 뭐하냐. 바만 남고 비읍은 수능계열이니까 수능계 교환하면은 미음 비읍 피읍인데 파가 될 수 있죠. 네. 모음도 변하는데 퍼 이몸 추가되면서 패까지 쓰이는 글자가 있어. 패. 이게 패할 패자. 음의 변화가 컸지만 이게 또 발자가 음역하는 글자야. 네. 패인데 집이 무너진 상황. 이게 집음자가 들어갔대요. 집이 사람이 안 살아가지고 집이 폐가가 되는 상황. 그 패할 패자예요. 패할 패자. 폐기 올 때 쓴 글자. 폐기할 때 쓰는 글자. 그러니까 이게 좀 음이 다르지만은 이게 발이 아니고 불을 해서 폐가 되는 글자가 슬갑불자. 이게 슬갑불자. 이게 저자시자가 아니에요. 저자시자는 이렇게 써야 되는 글자고 하나 둘 셋 넷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을 해지고 이거 하나 둘 셋 넷 사역의 글자예요. 저자시자는 오역이고 이건 사역의 글자인데 이게 슬갑불이라는 글자거든요. 그 슬갑불자에다가 육다로 달라붙으면은 불이 뭐가 돼요? 폐가 되죠. 이 발이 폐가 되는데 불이 폐가 되는 상황이에요. 불이 폐가 되는 상황. 허파패자. 허파패자 이렇게 쓴 사람들 많잖아요. 이거 한자를 같이 써서 저자시자를 쓴 사람들 많아. 아 환자 없어. 제대로 못 쓰니까 그렇죠. 아 근데 그 이렇게 잘못 쓰는 글자들이 많다니까요. 아니 잠길 잠자 이런 글자들 이렇게 쓴 사람들 많잖아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 게 이렇게 쓴 사람도 많잖아요. 프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쓴 사람한테 이게 이렇게 틀린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써야 돼. 이렇게. 이 숨막힐 기자가 아니고 이게 빈의 잠자야. 이 숨막힐 기라는 글자 이게 잠이라는 글자 이게 잠길 잠자의 음역 글자 이 글자가 음역하거든. 좀 나온 거, 좀 나오냐 안 나오냐 차이점 이런 것도 많다니까요 한자에서. 사전도 다 뭐 이렇게 쓰나 뭐 이렇게 쓰나 무슨 차이가 있냐고 뭐 그렇게 또 얘기를 해. 아 이게 좀 나온 거 뭐 그런 것까지 신경 쓰냐고 하는데 그러면 쥐하기 글자도 이거 뭐 신경 쓰자고 이렇게 섣부리지 그러면 그 얘기하고 똑같잖아. 쥐하기 글자 이거 뭐 조금 나온 거 뭐 신경 쓰냐고. 우리 그렇게 안 할게요. 흥분하지 마세요. 아니 흥분을 글자들이 많아 한자 쓰다 설명하다 보면 어쨌든 간에요. 어쨌든 간 그렇다는 얘기고 아니 많이 했던 얘기긴 하지만은 그렇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제대로 배우면 되죠. 아 그래도 조금씩 좀 나아지고 있어요. 한 30년 더 엉망이었고 지금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자,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썰발자까지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뒷장을 넘겨보니까 저 뭐요? 이정편이에요. 제9장에 심표한자가 다 끝났네요. 그러면 풀이를 좀 해보고요. 풀이를 해보고 빨리빨리 풀이해보고 쉬는 시간 갖다 보죠. 자, 이미 시간이 지났는데 쉬는 시간 지났다고요? 이미 지났습니다. 아이고, 우리 쉬고 나서 올게요. 그럼. 쉬는 시간.